안녕하세요. 전 시간 이어서 오늘은 이제 2절 142페이지 2절부터 이제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쭉 이제 해왔던 부분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도 해야 되지만 이제 조금만 더 그 문법적인 부분 익혀 나가면 뭐 문장 분석해서 문장 해석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테니까 일단 이제 지금까지도 양이 뭐 적지는 않지만 잘 따라오셨을 테니까 이제 남아있는 부분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일단 꼭 공부를 해보세요. 특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부터 할 부분은 그 2절의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인데 독해할 때 바로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어랑 단어를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문장을 분석을 해야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특히 좀 의미가 있고 또 이제 관계사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문장을 만들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봐야지 또 문장을 볼 때 더 익숙해질 수가 있고 하니까 연습 문제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이제 공부들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전치사부터예요. 전치사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사실은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는 쉽지만 이걸 이제 그때그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금방 쉬워지니까 조금만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이 시간에 배우는 단어들은 대부분 다 전치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어 단어 중에서는 좀 쉬운 편에 속하는 철자는 이제 쉬워요. 뭐 at이라든가 on, in 뭐 이런 거, under, without 이런 식으로 철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쉽고 그런데 문제는 이 at이든 on이든 in이든 쉬운 단어일수록 그 쓰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대표적인 용법만 제대로 알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전치사에 대한 처리하는 그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치사 중에서도 이렇게 별 뜻이 없는 전치사 말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 단어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뜻을 외우고 이게 전치사다라는 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중에서 뜻이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있는 전치사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전치사구나라는 건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장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문장의 동사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냐면 수식어구가 여러 개가 붙어 있으면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식어구를 제외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식어구에 대표적으로 부사가 나오면 이렇게 앞뒤 괄호를 쳐버리고 부사를 쏙 빼고 그 앞과 그 뒤를 연결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보는 그 문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요. 수식어구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이것 때문에 이제 문장이 많이 길어지는데 그게 바로 전치사예요.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오게 되면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괄호를 치는 이런 습관들을 들여야 문장들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구들을 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남으니까 이 핵심 요소를 가지고 문장의 형식 구별을 하고 그 형식에 맞춰서 이제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고 자, 이제 이런 과정 중에 바로 지금 이 부분을 집중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를 집중해서 배우는 거니까 이 시간 안에 이제 전치사는 정리를 쭉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본 다음에 그 뒤쪽에 문제풀이에 또 전치사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또 풀어가면서 추가로 더 공부를 해 나가고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전치사에 집중해서 해봐요. 전치사에다 집중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전치사 이론은 별게 안 되니까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한 다음에 이제 전치사 단어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전치사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만 오는 게 아니고요. 명사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 그걸 이렇게 불러요. 명사, 상당, 어구.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은 다 올 수가 있는데 이 명사, 상당, 어구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전사가 나오면 이건 예외가 없어요. 전사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는 명사, 상당, 어구가 와야 되고 이게 오게 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전사 앞에서 괄호 열고 명사, 상당, 어구가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괄호를 닫아요. 그러면 이게 합쳐져서 문장에서는 바로 이런 역할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수식어 역할을 해요. 근데 이렇게 수식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냥 바로 끝내버리지 말고 여기서 다시 나누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수식어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문장에서 어쩔 때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어쩔 때는 부사 역할을 하고 그런데 최소한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요 안에 주어 동사는 없고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초 시간에 배웠었는데 만약에 전사 다음에 명사, 상당, 어구가 나왔는데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럼 이런 걸 형용사구,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구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정확한 명칭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는 또 어떻게 구별하냐. 이건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예요. 똑같은 형태지만 형용사냐 부사냐라는 거는 또 기초적인 걸로 충분히 구별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 모습을 가지고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형용사구겠죠. 자, 다시 한번 형용사라면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보어로 쓰여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가지고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대신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긴 한데 일단 용법상 좀 드물게 나오니까 형용사구로 쓰였다 하더라도 주로 명사를 수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사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등등 수식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구의 역할을 하면 보어의 역할도 가능은 하지만 이건 횟수가 드무니까 형용사라 하더라도 명사 수식 부사할 때는 또 무조건 수식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일단은 수식어다 라고 이렇게 묶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력이 좀 쌓이면 이제 보어로 쓰이는 경우를 나중에 그때 가서 조금씩 구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다가 너무 의미 두지 말고 일단 수식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형용사구와 부사구를 뭐 하려고 굳이 구별을 해야 되냐. 이걸 구별을 해야 해석이 정확하게 나와요. 뭐가 뭐 수식하고 뭐가 뭐 수식한다는 걸 최대한 정확하게 알아야 해석이 정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구별하는 이유도 정확한 해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 때문에. 자,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전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 상당, 어구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명사, 상당, 어구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그 다음에 명사 대신 쓰는 대명사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명사구 그 다음에 역시 좀 드물긴 하지만 명사절 이것도 넓게 봐서는 명사, 상당, 어구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사 뒤에 어쩔 수 없이 동사가 와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사가 와야 될 경우에 만약에 동사 원형을 쓴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우리 배웠던 거예요. 동사인데 전사 뒤에 오기 때문에 명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ing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로 동명사라고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전사 뒤에 올 수 있는 명사, 상당, 어구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명사, 대명사, 동명사 이렇게요. 자, 또 하나 역시 계속 기초 시간에 배웠던 건 이제 다시 짚고 가는 건데 전사 뒤에 나오는 이 명사, 상당, 어구 있죠?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도 불러요. 자, 이런 명칭은 알아둬야 우리가 공부할 때 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세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상당 어구를 전치사의 목적어.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게 바로 명사나 대명사의 역할 중에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대명사를 쓸 때는 반드시 목적격을 쓰는 거예요. 명사는 단어 자체가 목적격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요. 대명사는 반드시 목적격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금만 이제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좀 더 구체화할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요걸 잘 기억을 해두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짚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단어들 위주로 쭉 공부를 할 거예요. 제일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들 위주로. 먼저 전치사 뒤에 명사상당 어구가 오고 그래서 합쳐져서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한다 까지는 했죠. 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전치사 중에 어부가 나오고 명사 상당 어구 중에 명사 그 중에 만약에 추상명사가 오면 이건 이제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전치사 어부 뒤에 추상명사가 오면 이게 합쳐져서 이건 대부분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도 형용사냐 부사냐 따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어부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왔다? 그럼 이건 그냥 형용사다 이렇게 가버리면 돼요. 바로 이 경우가 이렇게 보어로 쓰이는 경우들이 간간히 나와요. 자, 다음 전치사 중에 어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치사 그 다음에 또 추상명사가 오면 이건 무조건 부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고 이건 이제 그 공부를 쭉 해왔던 학생들 복습 좀 제대로 했던 학생들은 또 배웠던 기억도 날 거예요. 바로 이것과 이것은 명사편에서도 한번 배웠던 거예요. 그 중에 여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수고로 꼭 암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특히 전치사에 초점을 맞춰서. 자, 다음. 지금 이 부분은 아직은 안 배운 거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냥 최대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외워보세요. 전치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 중에 일단은 기초 시간에 배웠던 의문대명사. 대명사 중에 하나인 의문대명사. 전치사 뒤에 의문대명사가 나오면 이건 이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버려요. 전치사 뒤에 명사상당 어구 오면 부사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상당 어구 중에 하나인 의문대명사가 오면 요게 합쳐져서 부사, 그 중에서도 의문, 부사. 이 의문이라는 말만 이렇게 잘 붙여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한 가지만 더요. 전치사가 나오고 또 대명사 중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대명사 중에 관계대명사. 그러면 요 위에 거하고 비교해보면 의문이라는 말 대신에 관계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게 합쳐지면 관계라는 말을 또 붙여서 관계, 부사. 이렇게. 그러니까 맨 처음 크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외워버리면 외워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보자마자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문법 문제가 나왔어도 빨리 풀 수도 있고 독해에서도 분석도 빨리 할 수 있고 요게 바로 전치사의 제일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딱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치사에 대해서 쭉 배워 나갈 건데 전치사도 이제 그 뜻이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치사 중에 제일 많은 건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 장소와 관련된 전치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시간의 전치사, 장소의 전치사를 위주로 칠판 설명을 쭉 해줄 테니까 일단 그걸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놓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책에 정리해놨으니까 읽어보면서 넘어가고요. 나중에 문제 풀어가면서 또 처리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치사 중에 시간과 장소 그 부분에서 쭉 정리를 할 테니까 보세요. 전치사 중에서 먼저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 제일 기초적인 부분부터, 이 기초적인 것부터 자신 있게 해둬야 그래야지 전치사도 큰 가닥이 잡혀요. 제일 기초적인 전치사가 at, on, in 이 세 개를 나란히 같이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지 편해요. at 뒤에는 짧은 시간이 와요. in 뒤에는 긴 시간이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긴 시간이라는 건 긴 시간의 뜻을 가진 명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짧은 시간의 뜻을 가진 명사가 온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냐 긴 시간이냐에 따라서 at이냐 in이냐를 결정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짧고 긴 것에 무슨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을 하루라는 그 일일, 하루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 day라는 단어 있죠. day가 날, 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같으면 그 하루에 해당되는 날짜가 있을 거고요. 날짜도 1일이죠. 24시간 안에. 그 다음에 또 그 날짜에 맞는 그 요일이 있겠죠. 요일. 그럼 요일도 하루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하루라는 개념에 날짜, 몇 월 며칠, 날짜나 뭐 수요일, 화요일, 일요일 이런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이 와요. 자, 다시 한번 날짜나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을 써야 되고, 날짜나 요일, 다시 말해 하루 개념보다 짧은 시간은 전치사 at, 하루보다 긴 시간은 전치사 in. 이렇게 하루라는 그 시간의 단위를 기준으로 짧냐 기냐에 따라서 at과 in을 구별하라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at 뒤에 짧은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 몇 시 몇 분, 6시에 그러면 at 6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몇 시 몇 분이라는 시각.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밤에, 새벽에, 정오에. 이거 당연히 하루보다 짧죠. 그러니까 밤에 할 때는 at night, 새벽에는 at dawn, 정오에 그러면 at noo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보다 짧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at을 쓰는 거고요. 날짜나 요일은 전치사 on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길다고 하는 건 바로 이거. 뭐 3월에, 11월에 달 있죠. 달, 월, 달. 그리고 이제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여기서부터 의도적으로 시간을 쭉쭉 늘려보세요. 이건 달, 그 다음에 계절, 넓어졌죠? 길어졌죠? 그 다음에 연도, 세기, 이런 식으로. 뭐 19세기 할 때 세기, 이렇게. 이러면 이제 큰 가닥은 잡힐 거예요. 대신 이제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아침에가 영어로 뭐냐 그러면 아침이라고 하면 하루보다는 짧은 시간 여기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는 in the morning이에요. 그래서 그건 예외적으로 아침, 오후, afternoon, 저녁, evening, in the evening 이렇게 아침, 오후, 저녁을 가리킬 때는 전치사 in을 쓴다.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기억하면 되고. 이게 이제 시간의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보세요. for라는 전치사가 있고 during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할 거예요. 이 두 단어는 뜻이 같아요. 뭐뭐 동안에 라는 뜻으로. 그러면 특히 for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뜻도 있는데 일단 뭐뭐 동안에 라는 뜻일 때는 for하고 during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뜻은 같아요. 뭐뭐 동안에. 뜻은 같지만 for는 어쩔 때 쓰냐면 뒤에 숫자 있는 기간. 뭐 5년 동안 할 때는 for 5 years 이런 식으로.
숫자 있는 기간. 그 다음 during 뒤에는 숫자 없는 기간. 그게 아니고요. 특정 기간이 와요. 휴가 중에, 여름방학 중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during 뒤에는 특정 기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세부적인 것들이 이제 또 있고, 책에도 있을 텐데, 아주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기본적인 뜻 위주로만 하세요. 뜻 위주로만. 그러면 여기서도 약간 기본적인 단어들 몇 개만. after, before.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을 테니까, after와 before에도 다른 뜻도 있어요. 그런데 after 뒤에 시간을 뜻하는 명사가 오면 after는 뭐뭐 후에, before는 뭐뭐 전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뜻하는 명사가 오면 before 뒤에 시간을 뜻하는 명사가 오면 뭐뭐 전에, after는 뭐뭐 후에 이렇게 단어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ince 이건 뭐뭐 이래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기타 등등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since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 since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다시 듣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요. 독해하다 보면 또 많이 나오는데 from A to B.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알 거예요. from A to B 하면 A에서 B까지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from Monday to Friday 이렇게. 뭐 2시부터 5시까지 그러면 from 2 to 5 이렇게. 그러면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A 자리에 시간이 오면 B 자리에도 시간이 와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때 to를 till로 바꿔도 돼요. till. 그리고 till도 여러분들 꼭 외워야 돼요. 뭐뭐까지란 뜻으로 until을 써도 되고. 대신 A와 B가 시간일 때만 till이나 until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from A to B, A에서 B까지. 그러면 A와 B 자리에 만약에 시간이 나왔다. 그 좀 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다시 얘기를 하면 from Monday to Friday도 되고 from Monday till Friday 이것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과 관련되는 전치사는 교재를 보고 추가로 하세요. 그리고 예문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면 되고, 시간 중에서는 요 since 있죠, since. since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 since를 보세요. since는 문법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최대한 좀 신경을 써서 특히 문장 속에 이 since가 나오게 되면 그때그때 문장 분석을 하면서 배웠던 걸 계속 연습을 해봐요. 지금 since가 전치사라고 가정을 하고, 전치사라고 가정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since라는 단어는 전치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부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는 전치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전치사라고만 일단 가정을 하고, 부사냐 접속사냐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할 테니까. since가 접속사라면 이제 전치사라면 뒤에 명사가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주로 이건 부사의 역할을 많이 해요. 부사구. 이렇게 해서 문장이 끝날 리가 없고, 문장이 이제 또 이렇게 있겠죠. 문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since,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문장이 이렇게 딱 끝날 거고.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since가 전치사일 때는 뜻이 이거예요. 뭐뭐 이래로. 그래서 요 뜻일 때는 이제 당연히 전치사일 때는 이제 이 뜻밖에 없거든요. 요 뜻일 때는 뒤에 명사는 반드시 과거를 뜻하는 명사가 와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이런 거 나와버리면 틀려요. 뭐 4 years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내용이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since 4 years 하면 4년 이래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안 돼요. 4년 그러면 이건 과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지나간 연도 같은 게 대표적인 과거의 그거예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10년 그러면 이제 지나간 연도잖아요. 그러면 since 2010 이렇게 나가면
2010년 이후 쭉 이런 뜻이에요. 2010년이라는 과거부터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since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since 뒤에 명사는 반드시 과거여야 되고, 그리고 문장의 동사는 반드시 현재 완료 시제가 온다.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2010년 이래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2010년에 맨 처음에 개업을 해서 2010년 이래로 쭉 운영을 해오고 있다. 그러면 2010년이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나타내는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예요. 현재 완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have pp.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pp. 바로 이런 표현이랑 since랑 뒤에 또 과거, 이게 어울려서 쓰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시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거고, 그 다음 이제 장소랑 관련된 전치사. 그러면 장소랑 관련된 전치사까지만 쭉 훑어보고, 다음 시간에 교재를 가지고 그 책에 있는 걸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접속사로 넘어갈 거예요. 장소와 관련된 전치사는 장소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기초적인 것부터. 제일 기초는 또 at과 in이에요. 근데 여길 또 비교를 해보면 시간일 때도 at과 in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들은 단어 자체는 쉽지만 이렇게 쓰임이 많거든요. 지금 칠판에 at과 in은 시간도 된다. 또 장소도 된다. 그러면 시간하고 장소 두 개겠구나.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용법도 있어요. 또 다른 용법도 있는데 그런 걸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쉬운 것부터 확인을 해 가라고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익숙해질 테니까. 그러면 이제 장소에 관련된 전치사 중에 제일 기초가 at과 in인데 구별하는 기준은 시간과 비슷해요. at 뒤에는 짧은 시간. 다시. 시간일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장소가 올 때는 at 뒤에는 좁은 장소. in 뒤에는 넓은 장소. 그러면 아까 시간을 할 때도 짧으면 at, 길면 in, 그리고 중간점은 on, 하루라는 단위를 중간점으로 잡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도 좁고 넓은 것에 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이렇게 생각해요. 넓은 장소의 제일 좁은 단위로 도시라고 보세요. 도시. 그래서 도시를 기준으로 도시에도 in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할 때 in, 서울 이런 식으로 도시보다 넓은 거는 다 in. 도시를 기준으로 도시보다 좁은 거, 뭐 정거장 이런 거 이럴 때는 좁은 장소를 쓰면 된다고.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판단하면 되니까 뭐 하나하나 나열할 필요 없어요. 도시를 기준으로 도시부터 넓은 장소면 in, 도시보다 더 좁은 장소면 at을 쓴다. 이렇게.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그림으로 보세요. 어떤 표면이 있는데 표면에 이렇게 붙어서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가 또 표면에서 떨어져서 수직으로 위에 있는 것이 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표면에서 떨어져 있지만 바로 위가 아니라 이렇게 막연한 위쪽에 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영어로 표현할 때 이것도 뭐뭐 위, 뭐뭐 위, 뭐뭐 위, 똑같이 뭐뭐 위에 위에잖아요. 그런데 공간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과 이걸 나타낼 땐 다 뭐뭐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를 쓸 텐데 쓰는 전치사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똑같은 개념으로 표면에 붙어서 아래, 수직으로 바로 아래, 그리고 수직인 아니고 막연한 전체적인 아래 할 때 이거 또 똑같이 뭐뭐 아래에 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쓰는 단어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기준으로 개념으로 접근을 하세요. 자, 이 중에는 이제 철자가 조금 어려운 것도 나와요. 쉬운 것도 있지만
표면에 붙어서 위에. 그게 on. 수직으로 위. 예를 들어서 머리 위 이런 거. 이럴 때는 over. 막연한 위. above. 뭐뭐 위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above 같은 단어는 요 세 단어 중에서는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전사구나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자, 이제 반대 개념으로 뭐뭐 아래 표면에서 붙어서 접촉해서 아래 요 단어가 어려워요. beneath. 철자도 어렵고요. 이건 beneath. 그러니까 on과 완전 반대말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아래, 나무 아래, 이게 under. 그 다음에 막연한 아래, below. 이렇게. 이 below라는 단어도 전사다라는 거 꼭 알아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반대말, above와 below, over, under, on과 beneath. 이렇게 서로 이제 상대되는 말들끼리 연결해 나가면 돼요. 조금만 연습해 놓으면 금방 익숙해져요. 자, 그 다음. 역시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일, 조금만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세요.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방이라고 해요, 방. 그러면 방 안에, 뭐뭐 안에. 그 다음에 밖에서 안으로, 뭐뭐 안으로. 또 안에서 밖으로, 뭐뭐 밖으로.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영어 뭐 쓰냐? 이럴 때 전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또, 뭐 방이라든가 여기에 공원이라고 해봐. 그럼 공원 주위에, 뭐뭐 주위에. 그 다음 또 요런 개념이요. 뭐를 관통하여, 뭐뭇을 관통하여, 뭐뭐를 꿰뚫고, 예를 들어서 뭐 총알이 창문을 관통했다. 이런 식으로 뭐뭐를 관통하여, 뭐뭐를 꿰뚫고.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전사들은 이렇게 뜻이랑 같이 해서 암기하면 되죠. 뭐뭐 안에 in, 밖에서 안으로 into, 안에서 밖으로, 뭐뭐 밖으로 out of. 이건 두 단어 합쳐서 전치사예요. 뭐뭐 주위에 around, around는 전치사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A자를 빼고 round를 쓰기도 해요. 근데 round는 전치사로도 쓰이지만 또 다른 품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둥근이란 형용사도 돼요. 뭐뭐를 관통하여. 이건 철자 조심하고 through. 여기 R 들어가고 이렇게. 이게 뭐뭐를 관통하여. through. 자, 다음 길이 있다고 해요. 길. 그러면 길을 따라. 뭐뭇을 따라. 그 다음에 길을 가로질러. 뭐뭇을 가로질러. 이런 또 전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뜻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죠? 이런 단어들을 이제 빨리빨리 암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보다 오히려 암기하기가 쉬워요. 금방 외워져요. 뭐뭐를 따라, along. 뭐뭐를 가로질러, across. 이렇게. 자, 그 다음, 뭐뭐 사이에도 있는데, 이건 책 보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세요. 뭐뭐 사이에는 between도 있고, between. 전치사예요. among. 역시 전치사고. 그런데 이제 between은 among하고의 차이점. between은 둘 사이. among은 셋 이상의 사이. 요 차이점으로 between과 among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개념상 쉬운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뭐 앞에, 뭐뭐 뒤에, 뭐뭐 옆에.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장소랑 관련되는 전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라고요. 뭐뭐 앞에 한 단어로 before, 뭐뭐 뒤에 behind, 뭐뭐 옆에 beside. 이러면서 이 단어들 정확하게 암기들 하세요. 그리고
before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시간의 전치사로도 썼었죠. 그러면 이게 시간인지 장소인지를 어떻게 아냐? 그 뒤에 명사 보고 하는 거예요. 명사 보고. 뒤에 시간의 명사가 왔어. 그러면 뭐뭐 전에. 뒤에 장소 명사가 왔어. 그럼 그때는 앞에. 뭐뭐 앞에. 자, 또요. before랑 동의어. 이렇게 세 단어짜리 전치사도 있어요. in front of.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전치사로 보는 거예요. behind 동의어. in back of. 이렇게 세 단어 합쳐서 하나의 전치사. 뭐뭐 뒤에. beside 뭐뭐 옆에잖아요. 동의어 전치사 by.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from이라는 전치사와 to라는 전치사는 또 뒤에 장소명사가 올 때 뭔가를 또 외워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 시간에서도 했었지만 그거 똑같이 또요. from A to B.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똑같이 A에서 B까지예요. 시간일 때도 뭐 아침부터 밤까지, 그 다음에 뭐 2시부터 5시까지 이런 것처럼 from A to B 할 때 A와 B 자리에 이렇게 장소랑 관련되는 명사가 나오면 그러면 똑같이 A에서 B까지 from 서울 to 부산 이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금방 우리가 알아낼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랬죠. 그러면 서울이 출발 장소예요. 그래서 from 뒤에는 출발 장소가 오겠구나. 이렇게. 부산까지. 그러면 부산이 도착 장소죠. 그래서 to 뒤에는 도착 장소가 오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시간보다는 이런 장소의 전치사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인데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시간과 장소 관련되는 게 내용이 조금 많이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했어요. 이게 지금 교재에 보면 142, 143페이지에 쭉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칠판에 설명 안 한 것도 있는데 그 이제 여러분들이 해 나가고요. 그래서 약간 암기를 해 놓은 다음에 예문을 보면서 해석 연습들 하고 그 다음에 각각 또 이해도 해보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시간과 장소 얘기는 끝났고 나머지 간단한 거 몇 개는 다음 시간에 짚고 가기로 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접속사. 접속사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니까 지금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거는 또 문장이 길어질 때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계속 이어서 나오니까 독해하는 거하고 바로 직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